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3층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웬 난린가 싶은데 회사에서 보낸 사람은 구해줄 테니 일단 위로 올라오랍니다. 허겁지겁 아이를 안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찾는데 금방 찾았습니다. 이쪽은 텅 비어 있네요.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일단 올라갑니다. 엄마는 이렇게 열심인데 아이는 왜 저기로 가는 걸까요? 아이를 쫓아가는데 엄청난 해일이 밀려옵니다. 이 정도면 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다행히 김다미가 수영을 잘합니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잘합니다. 힘들게 아이를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설마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시작한 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이럴 때 앞에 누군가 나타나서 구해주면 좀 짜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면 여기서 미션 실패,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이들을 구해준 박혜수는 빠르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3시간 전 남극의 소행성이 충돌했다. 얼음이 전부 녹아 해수면이 급상승해서 이 사달이 났다는데 당황해하는 김다미에게 박혜수는 말합니다. 현생 인류는 오늘 끝났다고. 김다미가 새 인류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김다미 극중 안나가 다니던 회사는 단순한 인공지능 회사가 아니라 이모션이라는 신인류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회사였는데 그 때문에 안나를 헬기로 데리러 온 겁니다. 다른 팀들이 사람과 똑같은 몸과 지능의 번식까지 가능한 육체는 완성했으니 네가 인공지능의 감정을 책임져라. 그래야 인류가 살아남는다. 일단 과연 그게 인류가 살아남는 건가 싶은데 이 와중에 애가 똥이 마렵답니다. 아, 이 아이를 어떻게 하죠? 이쯤이면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쌀 것 같은데 굳이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가 12월 19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세상을 파괴할 거대한 대홍수가 밀려든다. 오직 서로를 의지하며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는 엄마와 아들. 그들의 생존에 전 인류의 생명을 구할 단 하나의 희망이 걸려 있다 라고 넷플릭스는 이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녀, 이태원 클라스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다미가 엄마 안나 역을 맡고 이들을 구출하러 온 차출 요원 역을 넷플릭스 정직원 박혜수가 맡았습니다. 감독은 더 테러 라이브, PMC 더 벙커,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을 쓰고 연출한 김병호 감독이고 러닝타임은 1시간 48분입니다. 이 영화는 촬영을 2023년 1월에 이미 마쳤으니까 많은 후반 작업 기간을 필요로 하는 영화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꽤 지연된 셈입니다. 이 영화 일단 재난 영화의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세계를 쓸어버리고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재난 영화로 봐야 하지만 다른 재난 영화와 다른 전제 하나를 예고편 앞에 박아두고 시작합니다. 현생 인류는 오늘 끝났어요. 이 한마디. 이런 재난 영화의 대표 주자인 2012를 보면 대재앙이 닥치고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 현대판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려는 사투를 그리는 것을 포인트로 삼는데 대홍수는 현생 인류는 끝이 났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현대 문명이 끝난 것도 아니고 현생 인류가 끝났다면 뭘 어떻게 하려는 거지? 넷플릭스 정직원인 박혜수가 한 말이니 일단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살아남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죠. 하지만 영화가 공개되고 극중 안나가 신인류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소 다윈센터에서 인간의 감정을 생기게 하는 이모션이라는 엔진을 만든 책임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는 됐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과연 그런 신인류의 개발이 인류가 살아남는 길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여하튼 영화는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일단 이야기는 어떻게든 헬기를 타기 위해 30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그들의 사투를 보여주는 전반의 50분까지와 그리고 후반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은 확실히 재난 영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대홍수를 표현한 볼거리는 나름 훌륭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재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는 나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야기가 그다지 긴장감 있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어딘지 말이 안 되는 장면도 많고 그냥 들을 때는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재난 영화의 개연성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감정이입이 가능할 정도는 해줘야 관객이 따라가면서 볼 텐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 빈약합니다. 이걸 어떤 기자는 안타고니스트의 부재로 긴장감은 느슨해지고 관객을 설득시킬 만한 서사도 별반 충분하지 않다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더군요. 저는 이 영화를 어쩔 수 없이 2번 봤습니다. 제 머리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리뷰를 남길 생각이 아니었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죠. 첫 번째 볼 때, 아니 이 감독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했던 장면들이 두 번을 보니까 아 그래서 이랬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물론 두 번 본다고 재미없는 장면이 막 재밌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감독의 의도에 동의가 되지도 않고요. 그냥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일단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걸 상업 영화의 틀에서 만든다면 관객이 보고 설득되고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성공하면 세계적인 거장이 되는 거겠죠. 김병호 감독도 실질적인 데뷔작 더 테러 라이브는 무척 훌륭했습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만들어내는 쫄깃한 긴장감은 지금 생각해도 재밌습니다. 대홍수 역시 아파트라는 열려있던 공간이 홍수로 인해 제한된 공간으로 닫혀버리게 되면서 김병우 감독의 특기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영화로서의 아쉬움이 남게 된 것은 정작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뒤에 절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스포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스포를 피하실 분들은 여기서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진짜 이야기는 후반 50분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안나를 데리고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 이 영화의 진짜 장르는 재난 영화라기보다는 SF입니다. 인간은 인류의 영속을 위해 인간의 몸보다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신인류를 택한 모양입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감정.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모션이라는 엔진을 개발하는 안나. 안나의 아들은 어린아이의 감정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엄마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안나는 실험체를 아이의 엄마로 설정하고 아이를 사라지게 할 거다. 아이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실패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아이를 끝내 찾음으로써 엄마의 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다시 대홍수가 난 날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사라지는 아이.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한 루프. 결국 이 이야기는 인공지능이 모성애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고결하고 처절한 감정을 습득하는 과정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엄마는 무한히 반복되는 모성애 학습 루프 안에서 때로는 애절하고 때로는 전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인류가 탄생되는 거죠. 저는 뒤에 이야기가 나름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앞부분의 재난 영화보다 더 영화적으로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AI의 감정 엔진을 결합시켜 멸망 후에도 인류를 존속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남편 사고의 트라우마를 겹쳐 보여주는 것도 물이라는 접점을 제외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소재와 요소들인데 왜 이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 따로 노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재난 영화로만 가면 되지? 공연히 다른 장르들을 끼워 넣는 바람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합 장르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재난 영화와 SF의 혼합은 이미 수차례 시도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 다양한 장르를 묶어내는 설득력 있는 서사, 그 중에서도 이 영화에서 주인공 안나가 그토록 만들어내고 싶었던 감정 서사가 빈약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영화 대홍수였습니다.